자, 1번 문제. 베릴륨 원자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는데 기억부터 보면은 B가 느끼는 유액전하는 4이다. 자, B를 보면은 핵전하가 4지만 자기랑 같은 껍질에 요 전자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가 있으니까 4보다는 작아지겠지. 니은 B가 느끼는 유액전하는 C보다 크다. 거리가 C와 B를 비교했을 때 B가 더 앞에 있으니까 유액전하 더 세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되고, 정확하게 따지면은 C 같은 경우는 가르막기 효과가 총 3놈한테 존재하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가르막기 효과가 한 놈한테 존재하니까 당연히 유액전하가 더 크겠지. 디귿 C에 대한 핵전하의 가르막기 효과는 A가 B보다 크다. 가르막기 효과는 자기랑 같은 껍질보다 내 앞에 있는 껍질이 더 크다. 그래서 B가 앞에 있으니까 A보다 클 거야.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유액전하가 베릴륨이 리튬보다 큰 까닭. 자, 리튬에서 베릴륨으로 갈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는데, 원자 번호가 증가. 근데 우리가 유액전하라고 하는 거는 핵전하에서 가려막기 효과를 빼는 건데,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하잖아. 원자 번호가 증가되면 전자수가 증가되니까. 근데 이놈의 증가량보다 핵전하의 증가량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핵전하의 증가량이 더 크다 이런 말을 쓰면은 정답이 되겠지. 그 다음 3번. 원자나 이온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해봐라. 자, 리튬과 나트륨, 얘네는 같은 족이니까 나트륨이 더 크겠지.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같은 주기니까 원자 번호 더 큰 베릴륨이 더 작은 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정리했던 내용 요거 기억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K와 K 플러스, 자, 양이온이 될 때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이 될 때 줄어든다 라는 거 알고 있고, 음이온일 때는 커지고. 자, 요거는 이제 등전자 이온이기 때문에 전자 배치가 네온이랑 똑같은데 원자 번호가 나트륨이 더 크기 때문에 유액전하가 더 크잖아. 그래서 플루오린의 반지름이 나트륨보다 크게 된다, 이온이 됐을 때. 그래서 5번이 정답. 4번. 기억에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가 가장 작은 원소는 수소이다. 자, 수소의 유액전하는 플러스 1이고 헬륨은 플러스 2보다는 살짝 작아지고 얘는 플러스 3보다 조금 작아지고, 그래서 당연히 유액전하가 수소가 제일 작겠지. 니은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원소는 칼슘이다. 자, 일단 원자 반지름은 족이 커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4주기가 가장 클 텐데, 4주기 내에서는 오른쪽 갈 때 유액전하가 커지니까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칼슘이 아니라 칼륨이 되겠지. 디귿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칼륨이다. 칼륨인 거고. 자, 이거는 이온화 에너지로 생각해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온화 에너지를 이렇게 그려보면 쭉 되잖아. 칼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기 때문에 양이온이 가장 되기 쉽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좀 더 좋겠지. 정답 3번. 5번. 유액전하와 전자 껍질수가 각각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자, 가 같은 경우는 껍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지름이 확 줄어드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전자 껍질수 뭐 찾으면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고, 유액전하를 보게 되면 여기서 등전자 이온이다 얘네들은. 그러면 전자수가 똑같을 때 원자 번호의 차이, 즉 유액전하의 차이로 인해서 산소의 반지름이 더 크겠지. 정답은 4번 되는 거고. 그 다음 6번. 원자 A부터 D까지 전자 배치를 나타냈다. 자, 원자를 먼저 찾아주면 리튬이 되고 얘는 산소, 전자수를 더하면 되니까 얘는 플루오린, 얘는 마그네슘이 된다. 기억, 이주기는 두 가지다. 이주기는 총 세 가지지. ABC가 세 가지.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자는 C다. 자, 일단은 3주기 마그네슘이 가장 클 거고, 그러면은 리튬, 산소, 플루오린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을 찾아야 되는데, 리튬, 산소, 플루오린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C가 되겠지. 디귿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졌을 때 C는 플루오린 이온, 플루오린화 이온, 플루오린 이온이랑 마그네슘 이온이 있을 때 원자 번호가 더 큰 마그네슘의 유액전하고 더 커서 반지름은 줄겠지.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7번. 3주기 원소다. 원자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그러니까 이온일 때 반지름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온일 때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B랑 C는 음이온이다. 음이온.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A 같은 경우는 뭐 양이온 혼자, 그러니까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중에 될 거고, 얘네는 뭐 황이니 염소니 뭐 이런 애들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온 반지름이 얘가 더 크단 말이야. 원자 반지름도 크고. 그럼 원자 번호는 당연히 B가 더 작겠지. 왼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문제 보면은 1번 A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양이온이니까 금속인 거지. 그러니까 맞는 거고 금속. 2번 B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 맞는 거. B와 C는 비금속. 음이온이 됐으니까 비금속이고. 원자 번호는 C가 A보다 크다. 더 큰 거지 당연히. 금속이 왼쪽이니까.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이온이 됐을 때 전자 껍질 수는 A 같은 경우는 2개가 되는 거고 B, C는 3개니까 다르다. 그 다음 8번 A 이가 양이온 B 마이너스. 전자수를 세니까 10개가 돼서 원자 찾아주면 마그네슘이랑 플로린 된다. 기억. B의 원자가는 7개지. 틀렸고. 니은 A와 B는 같은 주기, 2주기 3주기로 서로 다르지.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자, 플로린 같은 경우는 2주기의 끄트머리, 그리고 마그네슘은 3주기의 왼쪽 끄트머리니까 2주기 내에서는 점점 원자 반지름이 줄어든단 말이야. 근데 이제 3주기로 갑자기 가게 되면 여기가 네온이라고 했을 때 전자 껍질 수의 증가로 인해서 반지름이 확 증가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감소하겠지. 요게 이제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9번 2주기 원소라고 나왔고 원자와 이온 반지름이 나왔다.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랑 이온 반지름 차이를 봤을 때 A와 B는 줄어들기 때문에 금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C와 D는 비금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비교는 원자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와 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또 2주기가 되니까 금속이 왼쪽에 있잖니? 원자 번호는 요렇게 되겠다. 기억. A와 B는 비금속. 틀린 거고,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C가 아니라 D가 된다. D의 이온은 음이온이다. 뭐 비금속이니까 음이온 맞는 거고. 정답 2번. 그 다음 10번 2, 3주기 원소 원자와 이온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이 더 큰 A와 B는 양이온이니까 금속일 거고, C와 D는 비금속일 거다. 자, 문제 보면은 A와 D의 이온이 모두 네온과 같대. 그러면은 A, B는 당연히 3주기 금속일 거고 C와 D는 2주기 비금속이겠지. 등전자 이온 기억에 놔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는 남아 알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얘네는 질산 풀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다. 기억. A, B는 2주기다. 틀렸고. 니은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작은 것은 B이다. 자, 원자 반지름을 봤을 때 B가 A보다 크단 말이야. 원자 반지름이. 그럼 이걸 통해서 원자 번호가 B가 더 작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3주기에서 얘네가 남아 알 각각 1족, 2족, 13족이고 비금속은 15족, 16족, 17족인데 금속이 더 원자과 전자수가 작은 게 맞고, 그 와중에 원자 번호가 B가 A보다 작으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작은 건 B가 되겠지. 디귿. 유액 전하는 C가 D보다 크다. 원자 번호로 따지면 되는 거고, 원자 반지름이 지금 D가 더 크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마찬가지로 D가 C보다 작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유액 전하는 그러면 C가 D보다 크겠지. 정답은 4번이다. 그 다음 11번 3주기라고 나와있고 원자와 이온이 나와있다. D 같은 경우는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니까 비금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A와 B는 금속이다. 양이온이 되니까. 그럼 이제 C를 비교해야 되는데, C를 보게 되면 원자 반지름이 D보다도 작어. 그러면 원자 번호가
D가 더 작다는 얘긴데, 그럼 비금속인 D보다도 원자 번호가 큰 C도 당연히 비금속이 되겠지. 그럼 이온 반지름은 얘보다 더 커져서 이런 느낌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게 얘보다는 작아야겠지. 원자 번호가 더 크니까. 그러면 이놈은 금속 양이온, 즉 3주기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고, 요 C 같은 경우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잖아. 그럼 A 이온이랑 C 이온 중에서 반지름은 당연히 C 이온이 더 크겠지. 그 다음 12번 문제 보면은 제1 이온화 에너지가 나와 있는데 2주기가 3주기보다 높은 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문제 바로 보면은 기억, 가는 2주기다 맞는 거, 니은 가에서 원자 반지름은 A, B, C 순이다. 자, 족이 1, 2, 3으로 나와 있는데 각각 15족에서 17족이래. 그러면 예외 구간이 15, 16족이잖아.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를 그렸을 때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렇게 되니까 15족, 16족, 17족이란 말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5족보다 17족이 크다라는 거. 그럼 요놈이 당연히 17족이고 그 다음 큰 게 15족, 그 다음에 16족이 된다. 그럼 원자를 다 정한 거지. 산소, 질소, 플로린, 황, 인, 염 요렇게. 그래서 니은 원자 반지름은 A, B, C 순이다. 틀렸지. 가장 큰 거는 B가 되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가 된다. 그 다음에 디귿 유액전화가 가장 큰 것은 F이다.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걸 고르면 되고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CL이 가장 큰 거 맞는 거지. 정답 3번. 그 다음 13번 2, 3주기 원소 제1 이온화 에너지다. 자, 원자과 전자수가 5개인데 얘는 6개야. 그럼 15족 16족이니까 예외 구간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더 컸어야 되는데 같은 주기라면 더 훨씬 작기 때문에 얘는 3주기 얘는 2주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놈은 인이 되고 얘는 산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2주기였다면 산소보다는 플로린이 커야 되는데 더 작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는 3주기가 돼서 요놈은 CL이 된다. 그럼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거는 Y, 산소가 되겠지. 그 다음 14번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7번부터 13번까지. 그러면은 이온화 에너지를 외웠다면 쭉 다 그려도 되고, 7번부터 그려오면 질소부터 스타트고, 질산, 풀, 네, 그리고 나, 마, 알 이렇게 된다. 알 이렇게. 그럼 가장 작은 놈은 나트륨,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마그네슘, 산소, 질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된다. 자, 기억 원자 번호는 B가 가장 크다 맞는 거고, 원자 반지름은 D가 E보다 크다. 원자 번호가 산소가 더 크니까 원자 반지름은 더 작은 거고, 디귿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졌을 때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것은 B가 되는 거지. B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3+니까 유액 진화가 제일 크단 말이야. 그래서 반지름은 가장 작은 거고, 정답 1번. 15번 원자 번호가 연속인 2, 3주기래. 자,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 필기해두고, 이거는 2, 3주기라는 건데 연속이래. 그 말은 무조건 네온이랑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당연한 거지. 왜? 2주기에서 3주기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온화 에너지에서 네온이 가장 크잖아 지금. 네온. 여기가 나트륨, 여기가 마그네슘, 그리고 얘가 플로린, 산소, 질소 이렇게 되겠지. 기억 E와 F는 3주기다 맞는 거고, 제2 이온화 에너지는 B가 A보다 크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자,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물어봤어. 자, 제2 같은 경우는 잘 봐. 질소랑 산소가 있을 때 얘는 이게 되고 얘는 이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전자를 떼는 게 E2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질소가 전자 하나 떼게 되면 전자 배치가 누구랑 똑같니? 탄소랑 똑같은 거고, 산소가 전자 하나 떼버리면 질소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요렇게 해서 여기에 탄소가 있었을 텐데, 지금 검은색으로 표현한 요 그래프가 E1이라면 E2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 하나 뗐더니 내 전에 있는 놈으로 된 거잖아. 전자 배치가. 다시 원래는 질소였는데 전자 하나 뗐더니 탄소처럼, 원래 산소였는데 전자 하나 뗐더니 질소처럼. 그 말은 E2는 얘네가 왼쪽으로
한 칸을 땡기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질소가 오는 거고, 여기에 산소가 오는 거고, 여기에 플로린, 여기에 네온, 여기에 나트륨, 여기에 마그네슘이 온다. 이해되겠니? 다 한 칸씩 왼쪽으로 당겨주는 거야. 그러면 이 투를 비교해보면 질소와 산소는 여기잖아. 산소가 더 커지게 되지. 그래서 맞는 거고. 디귿,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C가 E보다 크다. C는 플로린, E는 나트륨인데 이온 반지름은 당연히 음이온인 플로린이 더 크다. 정답 5번. 16번. 3주기가 나왔고 순차 이온 에너지다. 그러면 A부터 그 값이 확 커지는 순간을 고르면 되고, 대략 5배 정도, 6배 정도 이상. 얘는 여기, 그럼 1쪽 나트륨. 그 다음 B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가 되는 거고, 알루미늄.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그네슘이 된다. 그러면 X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온 에너지 나, 마, 이 원을 그렸을 때 R 이렇게 되니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나트륨과 마그네슘의 중간 지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놈은 496보다는 크고 738보다는 작다. 그래서 기억이 일단 맞는 거고, 원자과 전자수는 A, C, B다. 맞는 거고, C의 안정환 산화물, 자 산소와 결합했을 때 C,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E 플러스가 될 거니까 요놈이랑 산소랑 만나면 MgO가 된다. 그래서 틀려서 정답은 3번. 다음 17번. 자, 기억에서 제1 이온 에너지를 구하래. 그러면은 가장 큰 걸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네온이 가장 크다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지만, 그림 그려주면 위아래 위위아래 위위아래 이렇게 위아래 위위 아래 위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A가 리튬이 여기고, 그 다음에 B가 플로린, C가 여기, D가 여기, E가 여기, F가 여기. 그래서 C가 가장 크다. 이원. 니은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원소. 그러면 3주기를 일단 가야 되고, 3주기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애 D가 되겠지. 디귿, E1분의 E2는 E가 A보다 크다. 자, 이거는 E1과 E2의 차이를 물어보는 건데, A 같은 경우는 1족이란 말이야. 그럼 원자가가 하나지? 그럼 A는 E1보다 E2가 엄청 커진단 말이야, 비율적으로. 그래서 E보다는 A가 당연히 크다. 그래서 요렇게 돼야 돼, 정답이.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 되는 거고. 18번.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래. E1이랑 E2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연속이면서 요렇게 됐다는 건 예외 구간이 존재한다. 그리고 원자 번호는 이렇게 된대. 그럼 예외 구간에서 지금 X, Y, Z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요렇게 생긴 꼴이 E1에서 어디에 있냐 이거야. 그러면 위아래 위위아래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요렇게 생긴 게 두 군데가 나오지. 리, 배, 붕, 그리고 탄, 질, 산. 1번 케이스가 되거나 2번 케이스가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니? 근데 이제 E2가 됐을 때 경향성이 이렇게 쭉 증가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1번이 돼봐. 1번이 되게 되면 리튬 같은 경우는 E2가 뭐랑 똑같은 거야? 헬륨에서 전자 뗄 때랑 똑같단 말이야. 엄청 커지게 되지. 그러니까 X가 Y랑 Z보다도 커져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지금은 쭉 일자로 가는 거니까 요 케이스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한 칸씩 땡겼다 라고 하면은 E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가 탄, 질, 산, 왼쪽으로 한 칸 땡긴 이게 바로 E2가 되겠지. 그래서 X는 탄소, Y는 질소, Z는 산소가 된다. 그래서 기억이 틀리고, 홀 전자수는 X와 Z가 같다. 두 개로 똑같은 거지. 잘 안되면 전자배치 그려봐야 되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Z가 Y보다 크다. Z랑 Y 둘 다 오비탈 수는 5개로 똑같다. 정답은 2번. 19번. 3, 4주기 금속 원소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그러면은 지금 A부터 보게 되면 E1이 여기고 E2가 여기야. 그리고 약간 경향을 보니까 여기서 확 커지잖아, 그지? 값이 확 커져. 그러니까 A는 1쪽이다. 그 다음에 B를 보면은 B도 마찬가지로 확 커지잖아. B도 1쪽이야. 그 다음에 C를 보게 되면 두 번째 거에서 세 번째 걸로 확 커지니까 얘는 2족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비교해야 되는데 3주기랑 4주기가 있을 때 3주기가 E1이 더 크잖아. 그래서 보게 되면 B가 A보다 크기 때문에 B가 3주기 1쪽 나트륨이 되는 거고 A가 4주기 1쪽 칼륨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쪽이랑 2족, 13족 예외 구간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2족에서 이 두 번째 거를 한번 봐봐야 되는데 두 번째 거를 보게 되면 이게 E1이고 E2를 내가 그려보면 E2는 한 칸씩 당기는 거니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나트륨이 일로 오고 마그네슘이 여기고 알루미늄이 여기로 올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B와 C를 비교했을 때 B와 C 얘를 비교했을 때 나트륨보다는 얘가 더 크고 그 다음에 E2로 갔을 때는 나트륨이 더 크다 마그네슘보다. 그래서 얘를 마그네슘이라고 결정을 지어도 일단은 되고, 근데 고민하다 보니까 칼슘도 지금 E1을 보게 되면 칼슘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쪽인데 칼슘이 나트륨보다도 원래 크단 말이야. 그래서 칼슘이지 않을까? 둘 다 상관없어. 그냥 이족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고민 안 했어도 된다는 거고. 1번 A는 4주기다 맞는 거. 2번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건 B다. B가 되겠지. 마그네슘이든 칼슘이든 상관이 없고 나트륨이 가장 작은 거니까. C의 원자가는 2다. 2족이니까 맞고,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작다. A가 4주기니까 더 클 거 아니야. 그 정답은 일단 4번. 그 다음에 5번은 원자가가 같으니까 비슷한 거 맞고. 20번 원자 번호 7, 8, 12, 18이래. 그리고 A부터 D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런 질소랑 산소랑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 이온 반지름이 다음처럼 되는 거고, E2는 D가 가장 크대. 그러면은 여기서 E2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일단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위아래 위위 아래 위위 아래 이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E2를 내가 바로 그릴 건데 한 칸씩 당긴다고 했잖아. 그럼 원래 여기가 질소인데 질소가 일로 와야 되고 산소가 여기로 와야 되고, 그 다음 마그네슘이 원래 여긴데 여기에 마그네슘이 와야 되고 여기에 알루미늄이 오면 된다. 이게 E2 그래프를 그린 거야. 자, 그러면은 E2는 D가 가장 크대. 그래서 A, B, C, D 중에 가장 큰 거 D가 산소가 될 거고,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C가 질소가 되는 거지. 질소. 그 다음에 유액전하는 A랑 B가 있을 때 B가 더 크대. 그럼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이 남았는데 원자 번호 큰 알루미늄이 더 크겠지. 그래서 전부 다 결정이 된 거다. 이렇게 기억.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A이다. A가 되겠지. 3주기이면서 가장 왼쪽에 있으니까 3주기이면서 가장 왼쪽. 그 다음에 E2는 A랑 B를 비교했을 때 마그네슘보다 알루미늄이 더 크게 되니까 틀린 거고. E1분의 E2 CD. 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기본으로 하나 알아둬야겠지. 자주 나오니까. 자, 질소랑 산소에 대해서 E1분의 E2를 해야 된대. 그러면 원래대로 내가 보게 되면 여기가 질소고 여기가 산소, 이게 E1이잖아. 그럼 E1은 질소가 더 크단 말이야. 근데 E2는 지금 검은 색깔을 보면 알겠지만 산소가 더 커. 그러면 산소를 딱 봤을 때 얘네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분모가 더 작고 분자는 더 커진단 말이야. 그럼 전체 값은 질소보다 산소가 더 크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자,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21번. 자,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래. 원자 번호 순서가 아니래. 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모두 같대. 근데 A부터 D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비탈 수는 2, 3, 4, 5, 5, 5, 5였잖아.
그럼 원자가 4개 들어있는데 오비탈 수가 다 같으려면 얘네가 될 거고, A부터 D는 질, 산, 풀, 네. 이 4개가 되겠구나. 됐지?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홀전자 수를 적어주면 1, 0, 1, 2, 3, 2, 1, 0이라서 홀전자 수는 D가 A의 2배래. 그럼 D는 1개란 얘기고 A는 2개란 얘기지? 그러면 결정이 된다 여기서. A 같은 경우는 홀전자가 2개인 산소가 될 거고 D는 홀전자가 하나인 플로린이 되겠다. 그 다음에 E2를 그려야 되는데 마찬가지 이온 에너지 그려주면 한 칸씩 땡기는 거니까 산소는 한 칸 땡겨서 여기에 오는 거고 질소는 여기, 그 다음에 플로린, 네온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플로린보다 지금 B가 더 작대. 제2의 이온화 에너지가 맞니? 그러면 얘보다 작은 놈은 누구밖에 없어? 질소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질소가 B가 되고 나머지 C가 누가 되는 거야? 네온이 된다. 요렇게 결정이 된 거다. 그럼 기억,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것은 A이다. 뭐 잘못했지? 바보네. 거꾸로 썼지. 소리. 플로린 그리고 산소.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것은 A이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D가 된다. 자, E1을 물어봤는데 E1 그래프는 질, 산, 풀, 네니까 산소가 가장 작은 거 맞는 거지. 그 다음 디귿 유액전화가 가장 큰 것은 C가 된다. 네온이 가장 크겠지. 정답은 5번이 된다.